자, 6월달 가계대출이 6.5조 급증했다고 합니다. 약간 뭐 당연한 수술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장이. 그리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는데 뭐 그거 이제 막차 이제 타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627 대출 규제가 나왔었죠. 근데 거의 월말에 나왔기 때문에 6월 가계대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나서 627 대책이 나오고 상승폭이 좀 그래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뻔히 알 텐데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할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추가 규제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자,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우리가 지금 7월 9일 라이브 하는 날짜 아닙니까? 수요일 날. 그런데 딱 오늘 그 정오에 나온 기사입니다. 권화순 기자님이 적으신 기사인데 한 4시간 반 정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좀 따끈따끈한 거다.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보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급증해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 627 대책이 안 났으면 이제 더 늘어났을 거고 7월, 8월도 좀 많이 뜨거웠겠죠.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주담대 신청액은 감소하긴 했지만 당분간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올스톱, 얼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할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의견 주셨지만 6억이 적은 돈이냐, 그 돈도 큰 돈 아니냐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어차피 내가 매수하려는 집이 뭐 10억 언더였는데 6억 대출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한 몇 억만 있으면 돼.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일부 몇몇 분들은 그래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할 때 나는 그냥 매수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울 수도권 상승장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셨고 학습 능력이 돼가지고 이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래 오히려 내가 이때 하지 뭐 이런 거 잘 알아요. 볼게요. 자,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이나 대부업 P2P 이제 개인과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 대출, 풍선효과 차단에 나서는데 아울러 전세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 포함되는 등 추가 대책 마련도 착수했다. 와, 이게 센데 이거 이러면 다시 볼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달리고 있었다가 대출 규제가 나와도 갑자기 얼음땡 하고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억 이하 대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계속 각오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회 대출, 풍선 효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막았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개인 간 대부 그리고 P2P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 아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몇몇 건 조사해서 뭐 불법 대출 혹은 뭐 편법 증여 이슈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분명히 조사 결과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좀 설마 할까 말까 그랬는데 전세 대출을 이제 DSR에 포함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도 좀 착수를 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 들어가면 센데 이거. 지금까지 전세 대출은 저 DSR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대출 한도가 더 확 줄어버리겠지.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증가해서 전월 5조 9천억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6조 5천억 증가한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주담대는 6조 2천억이 늘어나서 전월 5조 6천 대비 증가폭이 더 벌어졌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달 5조 1천억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1조 원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3조 8천억, 디딤돌 대출 등 적책성 대출은 1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서 은행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지난달 6조 2천억에서 전월 2천억으로 전월 5천 2천억 대비 5조 2천억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3천억 증가해서 전월 7천억 대비 증가폭이 줄었네요. 이금융권은. 상호금융권은 1조 1천억 원이 늘었지만 저축은행과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은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1금융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전에 627 대책 나오기 전에 증가폭이 늘었을 거고 627 대책이 나오니까 어떤 우회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지만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자, 금융위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은행연합회 및 5대 시중은행은 이날 오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잘하고 있냐? 일선 참고 동향,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냐? 대출규제 우회 수담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 그렇죠.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사업자 대출, P2P 이렇게 풍선 효과 모니터링하고 전세대출 DSR 포함 추가 규제도 검토하겠다. 자, 이제 요게 핵심인데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종전 대비 50% 낮추고, 이거는 지난번 나온 보도자료 아닙니까?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를 집중 점검하는데 특히 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한다.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한다. 그래서 용도비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그래서 유용 확인 시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가 이 경우는 아마 5년 들어갈 거예요. 3년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P2P나 대부업 대출로의 풍선 효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 선택사항이긴 한데 혹시라도 좀 무리해서 하시려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정책에 너무 이렇게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는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설령 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건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가능한 방법에서 한다 하시더라도 이게 소나기는 피해가라. 뭐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마라. 그런 또 격언도 있잖아요. 급하신 게 아니면 좀 참으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경우 해당되시는 분들 있죠. 뭐 6억 이하에서 주담대 받으실 분들, 그런 분들만 그냥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새끼고 사두는 방식이 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죠. 양쪽 다 대출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게 새끼고 사두는 방식인데, 특히 규제 지역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좀 조정 대상 지역스러운 녀석, 그런 녀석들을 사두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필요하다,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쉽다, 내가 조만간 하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그때 하라고 할 때 할 걸, 이런 말씀 하시는데,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차피 취득할 거 지금 했으면은 비조정인데, 뭐 강동이든 마포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에 나선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6개월 내에 전입하는 건 좋은데 저 전입하고 나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내용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조금 약간 그래. 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한 것에 달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금융회사는 감축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 분기별 관리 계획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제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데, 검토입니다, 검토. 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안 잡히면, 과거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추가 지정했다든지, 뭐 세금 규제를 계속 때렸다든지 그런데 아직 뭐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대출이 지금 메인인데, 대출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DSR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 대출도 그러면 넣어버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괜히 그 집값 잡는다고 엄한 임차인들, 세입자 전세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을 더 피해로 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전세로 나는 임차로 있으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럼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을 또 뭔가 대상을 돌려줘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 투기꾼 때문이다. 이 다주택자 때문이다. 약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랬죠. 마오쩌둥이 제가 나쁜 잠새다. 다 없애버리니까 흉년.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어쨌든 전세 대출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부터 넣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을 시킨다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원금을 곧바로 넣는 거는 좀 봐주고 이자부터 우리가 DSR에 넣겠다. 결국에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 대출을 받은 그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어떤 하방 지지선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를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 임차인 전세 대출 안 받는 분 우대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인데 선생님께서 전세 대출을 안 받으시면 저희가 감사하니까 한 뭐 4억 5천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검토 중인 내용이고 24일부터는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져서 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된다. 요거는 우리 6.27 대책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원회, 이게 지금 현재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줄여서 이제 국정위라고 하는데 가계부채 TF, 이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면 이 책임을 대출을 받는 차주라고 하죠. 그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 대출을 일으켜주는 은행에다가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중치, 위험 가중치를 하는데 현재 15%인데 25%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속칭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 좀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러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면 위험 가중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자본 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주담대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정부는 그전 규제를 했었던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대출을 많이 빌리니까 대출을 빌리는 그 개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규제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그 윗단계 대출을 실행해주는 금융기관을 그냥 목을 딱 잡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이게 최근 이제 수도권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중심지 지역이긴 하지만 많이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편을 한번 들어보는데 저는 이 대출 규제를 보면서 딱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일개 개인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지금 6억 대출이 뭐 만내 적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6억이든 9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대출을 규제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자유 의지를 꺾는 거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 6억으로 안 된다고? 그럼 4억으로 내리지 뭐. 그래? 2억으로 내리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6억 대출 규제를 하니까 막 어디 막 온라인에서 보니까 댓글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야, 6억 같은 경우에 30년 주담대를 하면 뭐 한 달 원리금이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얼마 큰 돈이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싸우고 계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6억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 4억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나 이번에 5억 정도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왜 내 걸 막는가. 이게 본인 입장이 되면은 잘한다 했던 사람들이 나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본질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버리면은 그냥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정부가 또 어디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부가 되든지 간에 그냥 국민의 어떤 자율권을 침해를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버릴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우리도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이 꽃이라면 꽃으로 한번 활짝 피워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뭐 좀 해보겠다는데 불법도 아니고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은 6억 이게 문제가 아니지. 누가 이거를 막느냐, 그리고 왜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 결정 난 건 아닌데 지금의 흐름이 지금 좀 약간 꺾이긴 꺾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단기간에 또 회복될지 아니면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미래를 누가 압니까? 그런데 좀 불안한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세대출 DSR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임차인 분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는 반전세, 월세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도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임대인들은 그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월세 한 12개에서 한 두세 개 그냥 세금 날라갑니다. 결국에는 정부만 승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과연 이 대출 규제 효과가 얼마까지 갈 거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는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